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R과 CD는 관계가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오늘은 앞에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전에 정리했던 반응수 전개수, 변이증폭계수, 그리고 또 플러스 어떤 개념을 조금 엮어서 한번 이해해보는 이 세 개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즉 R과 CD를 엮어주는 게 바로 어떤 예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무언가로부터 관계가 있네 또는 없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보통 지진력 저항 시스템 설계계수, 지진력 저항 시스템 설계 계수 이런 거 보면 어떤 시스템 뭐라고 할까요? RC 보통 전단벽 하면 뭐라고 써있죠? R도 있고 그리고 초강도 계수 있고 그리고 변이중폭 계수 있고 그죠? 그 다음 시스템 제한사항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R이라는 거를 이해할 때 한 번에 쭉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뭐였어요? R이라는 건 우리가 지진이 왔을 때 지진이 왔을 때 1400년, 2400년에 한번 올 지진에 대해서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탄성, 대응선형계, 탄성에 머무르도록 할 강도를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이라고. 가장 간단한 나눠지기 쉬운 숫자로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죠? 우리가 R이 4라는 건 여기서 쫙 4분의 1로 25로 설계를 한다는 건 만약에 R이 4라는 건 뭐죠? 변형으로 견디겠다. 쭉 해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형으로 견디겠다 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변형은 뭐예요? 우리가 설계는 요 강도에 하면 V 만약 D라고 하겠습니다. 요 강도로 하면 이 정도 탄성 해석하면 요 변이 나오는데 실제 변형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곱하기 CD를 해서 변이증폭계수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왜냐면 요만큼 지진하중을 작게 해서 하면 그만큼의 변이밖에 안 생기니까 실제 변형은 우린 변형으로 견딜 거니까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D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델타 D에다가 곱하기 CD를 해서 실제 여기 여기 U라고 하면 요 X라고 할까요? 그냥 X라고 그죠? 델타 X만큼은 곱하기 변이증폭계수를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기도 한다가 아니고 설계를 한다. 그죠? 그런 개념을 배웠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앞에서 정리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이게 비탄성으로 가면 어디까지 갈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었다고요. 어디까지? 도대체 비탄성면이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갈까를 단자유도로 한번 해본 거죠. 비탄성 시스템으로 해서 해봤더니 우리의 직관과 반하는 결과가 뭐였어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단자유도를 해가지고 지진을 샥 해가지고 하나는 탄성, 하나는 비탄성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서 그죠? 강도를 4분의 1만큼 낮췄겠죠. 여기가 만약에 100이면 이거를 25만큼 항복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서 쭉쭉쭉 해보니까 여기가 만약에 100인데 여기 만약에 25로 설계하면 원래 우리의 직관은 뭐예요? 비탄성 강성 잃어버려서 제로 되니까 쭉 갈 거라고 생각했죠. 직관은 그게 맞죠? 이 강성 잃어버리는 거잖아. 기울기 0이면 살짝만 톡 쳐도 그냥 슉 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가 않고 여기 대응선형계 근처 어쩌고저쩌고 여기든 아주 여기 비슷하게 뭐랑 비슷하게요? 이 대응선형계 탄성에 머무르는 이
즉 이 탄성에 머무르는 뭐예요? 즉 우리가 하는 R만큼 낮추지 않고 R이 1인 것과 같죠. 즉 지진이 1400년에 뭐 한 번 왔다, 2400 한 번 왔다, 이 지진을 탄성에 머무르도록 그냥 탄성 거동하도록 그냥 한 거, 요 변형이랑 이 비탄성으로 해서 한 거랑 뭐예요? 비슷하더라. 변형이 최대 가는 변형이 슉 어디가 비슷하다고요? 어이? 슉슉슉 여기서 슉 가다가 한 뭐 여기 언저리에 가더라 라는 거죠. 이 이론이 뭐예요? 바로 이 이론의 근거가 바로 최대 변이 일정 이론, 이런 거 했다고요. 물론 최대 변이 일정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디에서요? 극단주기 건물은 이게 좀 안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극단주기 건물은 아니니까 일단 최대 변이 일정 이론 뭐요? equal displacement theory. 그죠? 이게 굉장히 이 내진 설계에서 중요한 이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비탄성으로 가서 만약에 이런 거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걸 생각해 보는 거냐면 만약 이랬다면 우리가 여기서 비탄성으로 갔을 때 변형이 슉 여기까지 막 엄청나게 변형, 이만큼 비탄성 변형이 요구되는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설계할 때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렇게 많은 비탄성 변형을 설계해서 어떻게 확보할까를 고민을 하겠죠. 그 말은 뭐예요? 상세가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었을 거라고요. 만약에 보통 전단벽으로 설계했는데 상세는 특수상세, 지금의 특수상세 이상의 상세가 필요할 수도 있었다고요. 어떻게 됐으면? 이렇게 쭉 갔으면. 그러면 여기 이상 확보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인지 설계적으로는 다행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요 정도 비슷하게 요 정도까지 가더라. 비슷하게 얘랑 얘랑 비슷하게 가더라. 그죠? equal displacement theory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정도의 디테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면 설계적으로 지진에 대해 변형으로 견딜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equal displacement theory가 아니고 그냥 무작정 비탄성 확 갔다면 그러면 지금의 코드는 지금의 모습과는 훨씬 더 굉장히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죠?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랬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런 게 또 묘하게도 이런 거 이게 여기를 4분의 1만큼 했는데 여기서 쭉 하면 강도 삼각형 비례식 하면 뭐예요? 바로 1대 4. 즉 어떻게 돼요? 즉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업데이트는 일단 나중에 하고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를 슉 낮춰서 열로 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대략 뭐 이게 앞이고 뒤고 좀 있지만 어쨌건 비슷하게 간다는 이론이 뭐라고요? equal displacement theory다. 근데 이게 삼각형이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만약에 슉 100이고 25 즉 4분의 1이다. 그러면 비례식에 의해서 여기랑 여기도 뭐예요? 1대 4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돼요? 1대 3이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1대 여기가 4죠. 전체가 1대 전체가 4. 여기도 1대 전체가 4.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R이고 그럼 밑에 요 담당하는 게 뭐예요? CD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보면 보통 전담을 보면 어떻게 돼서 R4 초강도에서 2.5 변이 증폭해도 4라고 적혀 있다고. 그럼 우린 이걸 볼 때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이게 최대변이 일정 이론이 조금 맞기도 하는구나. 물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쓱 보면, 얼핏 쓱 보면 아, 이게 비슷하네. 그죠? 이러면 아, 이거는 이퀄 디스플레이스먼트 티오리, 즉 최대변이 일정 이론이 어느 정도 좀 맞는 시스템이, 더 맞는 시스템이겠네 라고도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어떤 시스템 봤더니 이게 작아요. CD가 작아.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앞에 이 시스템을 이렇게 샥 해봤더니 한 요렇게 됐겠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쵸? 그건 시스템마다 살짝 다른 건 이게 크네, 작네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비탄성으로 갈 때 좀 더 요렇게 작게 갔나 보다. 어떤 거를, 이거를 시스템마다 이거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시스템에 대해서. 그죠? 중요한 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 그죠? 그럼 이 안에 우리가 이걸 세 개 엮어서 아, 이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론이었는데 탄성이랑 비슷하게 가는 이론이었는데, 그죠? 그게 실제로 우리 들어와 있는 코드에 보면 아, 진짜 그러네. 진짜 변이중폭계수랑 이 반응수정계수랑 같은 게 생각보다 많이 보이네. 우리가 많이 설계에 사용되는 시스템에서도 그것도 알 수 있고, 플러스로 만약에 이퀄 디스플레이스먼트 티오리나 이런 게 실제 지금의 이 우리가 직관과는 반하는 이런 결과가 아니고 직관에 대응하는, 직관과 맞는 저 쭉 해서 비탄성이 같다면 와, 그랬으면 정말 상세 복잡해졌을 수 있고 지금의 변이 증폭 계수도 지금보다 훨씬 커지겠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4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었다면 갑자기 보통 전담표 시스템 변이 증폭 계수 9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론이 있다고 했는데 탄성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런 게 어떤 식으로도 우리 코드에 들어와 있고 이런 게 진짜 코드 안에 숫자들로 보이는구나 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꼭 연관지어서 생각하다 보면 다른 시스템에서 어떤 의외로 CD가 커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비탄성 변형이 더 굉장히 크게 나오는 시스템이었나 보네 라는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쵸? 이 숫자 자체보다. 그쵸? 우리가 이 R도 뭐예요? 4랑 5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중 낮추니까 좋다가 아니고 5로 하면 상세도 복잡하겠는데 이것까지 생각이 나아가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렇게도 보고 가로로도 보고 세로로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제가 오늘 정리한 R과 CD의 관계는 있다에 대한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